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레젠테이션 순서는 대회 목적 및 배경, 데이터 분석, 주요 알고리즘 소개 및 선정, 모델 평가, 한계점 및 시사점, 그리고 참고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회 목적 및 배경입니다. 저희 조는 레인지 CR에서 개최한 카테터와 튜브의 라인 위치를 분류하는 캐글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체 대회 기간은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이며 저희 조는 2월 초부터 참여하여 약 2주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팀은 2월 25일 기준으로 총 1108팀입니다. 대회에서 주어진 데이터셋 자료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테스트 이미지 3582개, 트레인 이미지 3083개로 총 33,665개이며 총 용량은 7.22GB입니다. 아래 위치한 트레인 CSV 테이블을 보시면 트레인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아이디와 각 칼럼에 대한 라벨, 환자 아이디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 외 텐서플로우 트레인 데이터의 포맷이 제공되는데 이는 약 5GB입니다. 트레인 아노테이션 CSV 파일은 저희 이미지 데이터의 튜브와 카테터의 위치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인데 대회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파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올바른 형식으로 제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서브미션 샘플 파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칼럼의 구조입니다. 데이터는 총 11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카테터의 위치에 따른 분류 4가지와 배치 상태에 따른 분류 4가지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11개의 클래스를 사진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노테이션 CSV 파일의 배열을 참고하여 엑스레이 사진 위에 파란 점으로 카테터의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CTT는 기간 내로 삽입하는 카테터입니다. 알맞은 위치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노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이상적인 위치가 아니라서 약간의 재배치가 필요한 보더라인, 비정상적인 위치인 배치 오류로 즉각적인 재배치가 필요한 에브노멀이 있습니다. NGT는 비간 내로 삽입하는 카테터이며 역시 노멀, 보더라인, 에브노멀 판별이 가능하고 인컴플리트 이미지 판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이미지의 정확성이 떨어져 판별할 수 없는 상태를 표시한 것입니다. CVC는 중심 정맥 내로 삽입하는 카테터이며 노멀, 보더라인, 에브노멀 3가지로 판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폐 동맥 카테터인 스완켄즈 카테터입니다. 이 카테터는 다른 카테터들과 다르게 카테터의 존재 유무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터의 오배치는 심각하면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테터가 잘 배치되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 의사 또는 방사선 전문의가 수동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적으로 부담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잘못된 카테터와 튜브 라인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대회 목표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상 발생 시 위치를 변경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시간적인 부담을 낮추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대회의 평가 기준은 AUC입니다. 엑스레이 사진별로 모든 라벨에 대해 예측한 정확도를 CSV 파일에 입력해 제출해야 되고 모든 정확도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스코어를 결정합니다. 이 장은 제공된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트레인 이미지를 트레인 CSV 환자의 아이디와 비교 분석해본 결과 중복된 환자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화면은 환자 아이디당 엑스레이 사진의 개수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3,255명의 환자들로부터 촬영된 약 3만 장의 엑스레이로 구성된 테스트 이미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데이터 컬럼수별 이미지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CVC 노멀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고 ETT 노멀, ETT 애브노멀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어 데이터 불균형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지 아규멘테이션 라이브러리인 앨버먼테이션을 통해서 이미지에 대해 플립 업 앤 다운, 컨트래스트, 브라이트니스, 회전, RGB 시프트 등 여러 가지를 적용하여서 부족한 이미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저희는 이미지 보관용 DB로 몽고DB를 선택하였는데요. 총 805MB의 테스트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았고 업로드 시 불필요한 저장 공간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지나랑 블로스크, 그리드 총 3가지 방식으로 업로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인덱스가 추가됨으로써 약간의 용량이 추가되긴 하였지만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이걸 다 확인해서 비교해 본 결과 그리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었고 넘파이 형식으로 저장하는 블로스크 방식은 오히려 약 14.6배나 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이미지만을 저장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별되었습니다. 다음은 3장은 주요 알고리즘 소개 및 선정입니다. 처음 대회를 시작했을 때 어떤 모델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다른 사람들은 뭘 사용했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된 커널들을 크롤링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퍼블릭 스코어 기준으로 상위 40위까지의 커널들을 분석해 본 결과 에피션트넷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레스트넥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피션트넷과 레스트넥스를 비교해 보기로 했고 알고리즘 분석은 다음 발표자분께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스네스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레스네스트의 모태가 되는 모델인 레스넷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스넷은 2015년 나온 알고리즘으로 일반적인 CNN에서 레이어의 깊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레이어를 거쳐 도출된 결과값과 입력각의 차이를 학습시키는 장려학습이라는 개념을 도입시킨 모델이 레스넷입니다. 왼쪽 그래프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잔여 학습을 시킨 모델은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스네스트는 레스넷의 스프릿 트랜스폼 멀지 전략을 접목시킨 모델입니다. 스프릿 트랜스폼 멀지는 입력값을 분산하여 동일한 그룹드 컨볼루션에 각각 통과시켜 나온 값들을 멀지하여 그 결과값을 잔여 학습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에피션트넷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에피션트넷은 구글 브레인에서 2019년에 발표한 모델입니다. CNN 기반의 분류 네트워크는 높은 정확도를 위해서 모델의 크기를 키워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에피션트넷 모델 스케일링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에피션트 모델은 스케일링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점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에피션트 넷의 핵심 아이디어인 컴파운드 모델 스케일링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컴파운드 모델 스케일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사진인데요. 맨 왼쪽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필터의 개수를 늘리는 위드 스케일링, 그리고 레이어의 개수를 늘리는 덱스 스케일링, 인풋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이는 레졸루션 스케일링입니다. 여기 가운데 3가지 방법이 모델 스케일링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 3가지 스케일링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피션트넷에서는 위 3가지 요소의 관계를 상수값으로 나타내었고 이를 통해 3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스케일링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맨 오른쪽이 위드, 뎁스, 레졸루션을 복합적으로 스케일링한 모델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뎁스 스케일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운데 3개의 사진인 위드, 뎁스, 레졸루션 스케일링은 대부분의 이전 네트워크에서는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였으나 에피션트넷에서는 3가지 요소를 한 번에 모델 스케일링을 사용하는 컴파운드 모델 스케일링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에피션트넷을 설계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에피션트넷 B0로 이름 붙어져 있고 이외에 7가지 버전이 더 존재합니다. B1부터 B7까지 존재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고 에피션트넷 B7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집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3x3 및 5x의 뎁스 와이드 컨볼루션 MD 커브 빌딩 블록을 사용합니다. EBC넷에서 딥러닝 모델들의 파라미터 수와 정확도를 구한 도표입니다. 기존 분류 네트워크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파라미터 수의 양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서 레스넷의 발전형인 레스네스트도 나와 있는데
파라미터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3주의 참여 기간 동안 학습시키기 적절하다 생각되어 저희는 대회에서 사용할 모델로 에피션트넷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모델 평가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을 태글 노트북을 이용하였고 태그 노트북에서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 버전들 및 개발 환경입니다. 이 표는 저희가 에피션트넷 논문을 참고하여 버전별로 이미지를 다르게 사이즈를 주었고 배치 사이즈는 32, 러닝 레이트는 0.001로 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모델별로 트레이닝을 한 후 트레인 밸리데이션 AUC 값을 테스트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매트플로리 라이브러리 사용하여 네트워크마다 밸리데이션 AUC를 찍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버전이 올라갈수록 AUC 값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피션트넷 모델로 파라미터 수와 파라미터 리덕션 학습 시간, 밸리데이션 AUC를 나타낸 표입니다. 버전이 높을수록 파라미터 수가 가장 많고 학습 시간도 가장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리덕션은 B7의 파라미터 수를 기준으로 B7의 각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나눈 값을 표기하였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파라미터 수가 작다는 것을 뜻합니다. 서브미션 CXV 파일을 제출해서 AUC 값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B0가 제일 낮고 B7이 가장 높은 것을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B0보다 B1이 더 낮고 빅6와 B7의 AUC 값이 같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계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한계점으로는 저희가 몽고DB를 사용했는데 몽고DB 클라우드 무료 용량이 512MB인데 저희가 비용 문제로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지는 못했고 테스트용으로 로컬호스트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별 트레이닝 시 논문에서의 정확도와 유사하지만 실제로 본 테스트에서는 가접합이 발생해서 성능 저하를 하긴 했습니다. 예시로 B1이 B1보다 정확도가 높았고 B6와 B7의 정확도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형 개발 시 가접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이미지 처리가 미흡했고 불균형된 클래스 데이터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접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인데 시사점은 저희가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적어보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랑 렐루를 사용하였는데 더 다양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지 못했더니 아쉬웠고 그리고 저희가 이피션트넷만 적용을 해보았는데 다른 모델도 적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저희가 버전을 0부터 7까지 다양하게 사용했는데 점수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여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참고 무형입니다. 감사합니다.